법원이 평범한 친목 모임을 용공 세력으로 판결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3년 만에 사과했습니다. 광주의 대표 야시장인 대인예술시장에 예술가들이 빠져나가면서 정체성의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조명기기 생산업체에서 철거 작업을 했던 근로자 2명이 추가로 수은 중독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임용과 관련해서 시도의회가 물러나지 않으면 연구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변호인을 통해서 대중이 알려진 불임 사건은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광주에서도 횃불회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불법으로 감금돼서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의 유죄 판결은 잘못이었다고 사과했지만 관련자 4명 가운데 1명은 고문 후유증 등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피고인들을 체포하고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으로 감금하고 수사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일부가 1980년대 이른바 횃불의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78살 김모 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이 대공분실에서 고문 가혹 행위를 당했음이 인정된다며 경찰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서 및 자술서 등은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강압수사를 통해 만들어진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법 체포 감금, 고문 폭행 등에 기초하여 수집된 모든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재심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전두환 정권의 비상계엄, 5.18 직후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을 옳다고 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과오를 대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 재심 대상자 4명은 30, 40대였던 1981년 횃불회라는 친목 모임을 결성했지만 당시 검찰은 이들이 좌익 성향의 신문인 신한민보나 서적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용공 세력으로 포장해 기소했고 2년 뒤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대인시장에서 예술가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들어온 뒤로 야시장도 열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는데 말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먼저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인예술시장만의 매력에 빠져 북경에서 건너와 둥지를 틀었던 설치미술가 전준모 씨. 더 이상 재미가 없다며 최근 시장을 완전히 나왔습니다. 임대료마저 10만 원이 오른 것도 한몫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분명히 임대료 상승으로 변환이 되는 게 당연한 거라서 그래서 그냥 그 시기에 맞춰서 빼버렸죠. 대인예술시장 초창기 멤버인 신호윤 작가 역시 최근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시장에서 작가들이 설 자리가 좁아졌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렇게 뭉쳐서 뭔가를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많았죠. 근데 그러한 틈들이 점점 메워지고 그리고 그 자리 위에 그런 이벤트성의 사업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예술 야시장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들뿐 아니라 시장에 참여했던 기존 예술가 상당수가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각종 수공예품과 먹거리를 판매하는 청년 상인과 시민 판매자들이 새로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건 이제 예술가와 상인과 시민 셀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제 아주 독특한 예술 야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작가들은 그렇게 일순간에 막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아요. 예술 야시장이 이벤트성 관광상품 성격을 짙게 띠게 돼 상업적 요소가 대거 유입되면서 정작 예술시장을 성공시킨 주역들이 시장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렇게 예술인들이 자꾸 빠져나가면 대인예술시장이 정체성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존의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침체된 구도심을 미술로 되살리자며 시작된 예술시장은 지난 7년간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실험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시장의 성공으로
이벤트와 관광 활성화에 무게가 실리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작업의 형태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면은 지금은 그것보다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할래? 혹은 야시장 때 뭘 같이 해볼래? 뭘 팔아볼래? 작가 이탈로 예술시장이 정체성을 잃게 될 위기에 봉착하자 동구청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상승하고 있는 임대료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고 건물을 새로 사들여 작가들을 위한 공동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술가들이 없는 대인 시장은 좀 지금 현재로서는 정체성이 좀 약간 희박하다. 다른 뭐 수도권이라 이런 데 보더라도 되게 활성화가 됐는데 이제 예술인들이 떠나고 오는 2018년으로 공적 자본 투입이 모두 마무리되는 대인 예술시장. 자생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예술시장의 정체성을 지키고 예술가와 야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대인 예술시장다운 해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에 대해서 시도의회가 사퇴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연구원 예산을 전부 깎겠다고 으름장 올랐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말고 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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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적 흠결은 물론 지역의 비전을 제시할 소신과 간절함이 부족하다. 또 이사들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등 임명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있다며 시도의회가 한 목소리로 허성관 광전남 연구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누구를 떠나서 본인들이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못 되고 있는 데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원장 임명 과정에서 독단적인 전횡으로 의회와 지역민을 우롱했다며 김수삼 연구원 이사장도 즉각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사퇴하지 않으면 내년도 연구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든 관찰사항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정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특단 대책을 강구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특단의 대책을 강구라는 것은 뭐 예산은 삭감을 전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도의회는 다음 달 열리는 회기에서 해임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고등법원은 1,000억 원대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용화 씨에 대해서 징역 9년과 벌금 9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900만 원을 1일로 환산,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광주의 한 조명기기 생산업체에서 철거 작업을 했던 근로자 2명이 추가로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소변에서 정상인에 비해 7배 정도 높은 수은 농도가 측정됐다는 병원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 신청자는 4명으로 늘었고 수은 중독이 의심되는 근로자 15명에게도 노동청의 건강진단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 산재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의 강소기업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광주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텔레비전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만나봅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시장 개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LED TV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생소한 이름의 중소기업 제품이 관련 쇼핑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 막 조립이 끝난 TV 완제품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LED TV 완제품 생산에 뛰어든 지 불과 1년. 광주 하남산업단지에 자리한 이 회사는 이른바 반값 TV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업체입니다. 삼성과 LG 두 기업 제품이 양분하는 프리미엄 시장과 달리 고급형 TV 시장은 100여 개 업체가 난립해 있는 상황. 이 업체는 핵심 부품인 LED 패널은 국내 대기업 제품만 쓰고 다른 부품들 역시 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핵심인 패널 나세이를 국내 정통 대기업 거, 그다음에 메이커의 정품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사에 비해서 경쟁사에 비해서는 확실한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보고요. 한때는 전자레인지와 전기오븐 완제품 등을 생산해 국내외 대기업에 OEM 납품을 했고 지금도 멕시코와 베트남에 현지 공장을 둘 정도로 탄탄한 기술력과 생산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 생산 품목은 냉장고와 세탁기용 부품들. 하지만 대기업 주문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TV 완제품 시장 진출이라는 또 다른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다행히 시장의 반응이 좋아 생산 라인에 다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여기가 인원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전자를 할 때는. 근데 지금 모니터 하면서 좀 인원이 줄었는데 앞으로는 인원도 더 모집해가지고 하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회사 설립 이후 끊임없이 자기만의 브랜드 제품을 가지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FDA 승인을 받은 의료용 온열 침대와 북미 아동 시장을 겨냥한 미니어처 자동차를 비롯한 클래식 완구류 등이 그 과정에서 나온 제품들입니다. 수많은 중소업체가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값 TV 시장. 하지만 가격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외국 시장에서도 중국산 제품들과 당당히 겨뤄보겠다는 목표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그 인지도를 조금 더 앞세워서 되게 한다면 해외 시장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는 그동안의 기술 혁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광주시가 지정한 명품 강소기업에 지정됐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주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공군이 전투기 훈련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 등 16개 시민단체는 제1전투비행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군이 내놓은 소음 저감 대책은 기만에 불과하다며 소음 피해 고통을 주는 비행훈련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광주시민대책위원회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결서를 제출하는 한편 정부가 국정화 교과서 고시를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전남 지역 200여 개 학교의 역사와 사회교사 1,600여 명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이부는 지난 8월 화순의 한 중공업이 광주의 벤츠 판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판매사가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중공업은 지난 2012년 2억 5천여만 원의 벤츠 600모델을 3년간 리스하기로 계약했지만 2달 만에 시동 꺼짐이나 심한 떨림 현상이 6차례나 발생해 환불을 요청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붕괴 조짐 때문에 주민이 대피한 광주 평화맨션의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광주 북구에 따르면 평화맨션 172세대 가운데 75%가 재건축에 동의했습니다.